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5일 오후 3시 13분입니다. 메일이 여러 개가 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골라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직 면접에서 이제 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는 이제 잘 됐는데 면접에서 이제 탈락을 하신, 우선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분을 비전공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개발자인데 영상 속에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특이한 것은 이제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출신이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비전공 웹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비전공이겠습니다만 이제 프론트 개발자로 가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굉장히 장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괜찮은 트랙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제 사견입니다. 이 사견이고 매우 주관적입니다. 매우 주관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뭐 의견으로 뭐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드릴 때 이제 제가 매번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연 주신 거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메일 그 하나만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주관적인 게 때로는 방향성이 조금 안 맞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엄살을 좀 부려보면서 구체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건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뭔가 이런 메일에 대한 의견을 뭐 사적 의견을 드리는 거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사연 주신 분의 현재 상황입니다. 디자인과를 졸업하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디자이너로 2년을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웹 디자인 일을 하셨다면은 이제 소위 이제 그 웹 프론트 영역에 해당되는 걸 텐데, 요게 이제 좀 사실은 그 SI 쪽에서 보면은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프론트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개발자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코딩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크업 하는 거죠. 그러니까 HTML 그냥 그 CSS 입혀가지고 화면만 그냥 만들어내는 이제 그 HTML 코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딩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둘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HTML 코딩하는 부분, 즉 어떤 화면을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적용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반응성의 개념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디자인을 공부하는 데 접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2년 정도 일을 하셨으면은 뭐 이제 뭐 뭔가 좀 어쨌든 꽤 오래 하신 거죠. 적게 하신 건 같진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그 HTML에 대한 내용을 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웹 프론트 개발자, 그러니까 이 단순 코딩 디자인에서 이제 개발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딴 건 모르겠고 웹 프론트 개발이라는 거는 디자인의 연장선에서 내가 개발 지식을 조금 더 얹어주면은 나도 배울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트캠프를 수료하시고 이제 취업에 관련 분야의 취업을 성공하셨다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취업하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주셨는데, 어쨌든 일단은 현재 이 프론트 개발과 관련해서 대략 한 1년 반 정도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웹 프론트 개발자로 업종 전환해서 성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첫 번째 회사 어디 취업하셨냐? 네, SI 업체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SI 업체였고 이제 개발자로 이제 입사는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본인이 개발을 했다, 공부를 했지만 이 부트캠프라고 하는 게 아마 이게 길어봤자 뭐 한 6개월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과 관련돼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코딩, 그러니까 요거 뭐 HTML 그 마크업 입히는 거 그거 말고
소위 우리가 이제 개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 어떤 로직을 집어넣는 일을 해보신 거는 6개월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 동안에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개발이라는 걸 할 시간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러한 이론들을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리액트나 뭐 이런 거 배우느라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리액트를 죽어라 열심히 하시느라 바빠요. 개인적으로 되게 웃겼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청년 취업 문제 해결하려고 뭐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은데 IT 쪽에서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머시기 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교육할 때 보면 막판에 이제 이거 하고 있어요. 수강생들이 이거 취업이 잘 되니까 뭐 이제 좀 당황스러운데 아무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 겨우 요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이제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좀 어설픈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SI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중소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잘 못하는 신입 디자이너 출신 신입 사원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시작해서 이제 자바 스프링 부트, DB에 관한 업무도 부과를 하셨다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부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있잖아, 스프링 부트를 네가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 전혀 없다. 거의 무슨 장기하 노래 스타일로다가 뭐 전혀 없고 야 여기 DB라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뭐 수정하는 거 간단한 거 있어. 요거 바꾸잖아. 저기 어디 가면은 머시기 클래스라고 생긴 놈들 있어. 인텔리제이면 여기 있거든. 요거랑 맞춰갖고 고치기만 하면 돼. 그 다음 뭐 누르고 뭐 눌러. 요런 걸 이제 간단한 뭘로 만듭니까? 그렇죠. 매뉴얼로 만들어요. A4 한 장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몇 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정도의 일을 부과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그래도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것만 보고 뭔가 따라할 수 있지는 않을 거고 뭔가 하다 보면 안 되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스스로 잘 이겨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넘어는 왔는데 이런 회사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한다라는 게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직을 하기로 결심하신 거는 타이밍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SI 업체로 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첫 회사로, 그래서 거기에 첫 발을 내딛는 것도 좋은데 그 업체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하나의 뭔가 그 발판 삼아 내가 더 나은 직장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기회로 삼는 것도 본인에게는 이제 분명히 유익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거기 계속 계시다 보면은 이 자칫하면 거기 매여버리거나 뭔가 이제 더 큰 기회를 얻기 위한 것 자체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 자체를 만나지도 못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어느 정도 일을 하시고 이제 이직을 하셨는지 뭐 대략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적절한 타이밍에 이직을 하기로 하셨던 것 같다. 근데 이제 기술 경력서를 이제 굉장히 잘 쓰셨나 봐요. 주변 선배들이 도와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서류에서는 다 통과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목표는요, 면접 보는 겁니다.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서 그 면접으로 가기 위한 내용을 잘 기술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선배분들이 도와줬다라는 부분에서 뭐가 걱정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야, 너 이것 뗐어? 저것 뗐어? 근데 네가 이 부분도 좀 만졌다면 근데 내가 그걸 했다고 하기는 그런데 근데 네가 아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뭔가 이제 조금 더 한 것처럼 포장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서류를 낸 곳마다 다 모두 면접 보러 오세요 라고 만약에 이제 그럴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진짜 이거를 그 경력 기술서를 잘 쓰신 거예요. 그러면은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진짜? 요 정도를 했단 말이야? 오호 이러면서 야 근데 진짜일까? 일단 만나는 봐야겠다.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면접 보러 오라고 다 해서 갔는데 몽땅 탈락을 하셨다고 하셨네요. 이게 이제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미 그 이유는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면접을 보러 갔더니 이렇게 된 거죠. 내 실력에 대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쉽게 말해서 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과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이력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담당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걸 바로 이제 기술 면접을 봐야 될 어떤 그 사람들한테 토스했을 것이고 여기서도 오 괜찮은 걸 이러니까 야 일단 만나는 볼게 다 이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탄로 날까봐 본인도 겁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맞아 이런 사람 좀 제발 나도 우리 회사 인력 부족해 하면서 집요하게 더 물었을 것 같아요.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어적인 태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메일상에는 이제 풀스택이라는 단어 대신에 왜 프론트와 백엔드를 다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단어를 좀 긴 것 같아서 제가 풀스택이라고 줄였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프론트 백엔드 다 다루기는 했는데 라이브러리와 툴 사용 방법만 배운 것 같아 탈락했다. 이게 이제 구글의 병폐죠. 최근에 이제 구글 플러스 이제 챗 GPT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챗 GPT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뭐가 대단히 이제 쉬워졌냐면은 물어봤을 때 답을 얻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글링의 결과든 뭐 챗GPT의 결과든 어떤 얘네들이 알려준 그러니까 남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내가 이제 그것을 차용해서 가져오는 것까지는 내 실력인데 사실 가져올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의 작동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 복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예요. 그 원리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남의 걸 갖다 쓰는 데 있어서 뭐 내가 라이브러리 갖다 쓴다고 그 라이브러리 원론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이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없고 심지어 이제 터미널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까지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실 정도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었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타자 친 거죠. 틀리지 않게. 심지어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뭐 간단하게 이제 스크립트로 만들어 놔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쉘 스크립트로 배치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어쨌든 수행은 시켰는데 그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담당자가 이런 걸 하셨는데 그거 모르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거꾸로 신기하고 이러면서 아 이분이 물경력이구나 이력서가 과장됐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 본인이 작성한 코드에 대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가져다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져다 쓸 때는요 이게 이제 요령인데 뭐 이렇게 뭐 구글이든 챗GPT든 얘네가 딱 내놓은 어떤 결과를 봤을 때 그걸 내가 차용하기 전에 아하 하고 깨달음이 오고 그걸 베이스로 고쳐서 넣어야 돼요 내 상황에 맞게.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저기서 차용을 하다 보면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우연에 맡기는 코딩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A라는 데 가서 뭘 가져와요. 근데 그걸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럼 저기 B라는 데 가서 뭘 가져와 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또 안 됐어. C라는 데 거 갖고 해보니까 내가 이제 앞에 요만큼을 뺏겨서 뭔가 해봤잖아. 이거 약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온다니까. 이게 뺏겨놓는 것도 자주 하면은. 근데 걸어다 갑자기 딱 D를 만났는데 느낌이 오셨어. 그분이 오신 거지. 저건 될 것 같아. 아니나 달러 짜자잔 하고 된 거야. 그러면 이런 게 내가 원리를 모르고 가져다 썼을 때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돌아갈 때까지 가지고 오는 이제 좀 짜증나는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 사실 실력도 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요거는 애매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갖다 쓰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안목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원리 찾아 나가다 보면 언젠간 그게 내 실력이 돼줄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슬픈 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알고 그래서 내가 학습을 하고 있고 근데 실력이 늘지는 않고 아는 것만 반복한다는 느낌이다. 왜 아는 것만 반복하는 느낌이 있는 거냐면 정확히 말해서 모르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점 때문에 맴돌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좋은 게 뭐냐면은 조금 잘하시는 분에게 누군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 선배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좀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좀 솔직하게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고 뭘 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는 게 좋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해라고 하는 결론은 이거는 말 그대로 결론이고 이해는 결론이에요. 다 같아요. 이해가 됐다라는 한마디로 끝나. 근데 이해가 거꾸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진짜 오만 가지고 다 저마다의 이유로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 같은 이 수렁에서 나오는 방법은 나는 못 나오는 거잖아요. 나 혼자 못 나오죠. 허우적거리게 되죠. 그러니까 빨리 본인을 좀 면밀히 관찰할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은 그게 지금 필요하다.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주변에 지금 이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메일까지 보내신 걸 보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뭘 모르는지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다녔던 그 부트캠프의 어떤 강사님하고의 연결점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좀 만나 보셨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어쨌든 좀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커뮤니티에 진짜 막말로 구걸하듯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다니시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그걸 빨리 정확히 찾아야 돼요. 내가 뭘 모르고 있다. 뭐가 부족하다. 그걸 명확히 알고 그걸 보완해야지 부족한 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막연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신 질문이 뭐냐면은 현재 회사에서 좀 왜 프론트, 백엔드,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뭐야 씨 다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백엔드면은 또 자바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럼 또 나오면 스프링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 스프링이든 스프링 부트든 그 인프라 얘기 나왔어. 그러면 또 뻔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얘기 안 나오면 다행인 거예요. 뭐 이제 도커 나오고 쿠버네티스 나오고 그러면 이제 OS 자체가 이제 일단 리눅스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리눅스를 좀 잘 쓰는, 옛날에는 리눅서 막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거 공부 좀 하고,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뭐 서버 올리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영역에 속하냐면은 시스템 매니지먼트 영역에 속하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하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그럼 나 리눅스를 잘해야겠어. 그래서 내가 운영체제론을 공부를 해야 되겠군.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거 틀렸어요. 이때 운영체제론 공부한다고 리눅스 실력이 느는 거는 일부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운영체제라고 하는 건 원론이죠. 이건 추상 형식이에요. 네, 리눅스는요. 운영체제의 일종이죠. 즉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뭐 0이라고 해. 그럼 0이랑 친해지고 싶으면 0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뭐 여자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철학적 공부를 백날 해봤자 영이랑 친해지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리눅스 자체에 대해서 이거랑 좀 우선은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혹시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윈도우는 좀 덮어두고 하다못해 이메일 쓰는 것까지도 웹메일을 요즘 다 쓰시니까 그냥 리눅스 환경을 좀 적극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불편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와서 자바 스프링 공부하고 이쪽 뭐 백엔드에 대한 걸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저는 비추, 이거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C 언어 공부를 꼭 해야 되냐라고 물으셨거든요. 일단 제 대답은요, no,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뭐 C 언어를 이제 와서 공부를 한다라기에는 좀 늦었다. 이건 언제 했어야 되냐면 내가 디자이너에서 개발자로 넘어갈 때 내가 전공자 트랙을 밟듯이 해가지고 내가 개발자가 되겠어. 이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와서 C를 한다는 거는 제가 왜 반대하냐면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C 언어 공부해봤자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굳이 해야 되겠거든. 그냥 차라리 자바를 공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C 언어 하시지 말고 굳이 할 거라면 차라리 그냥 자바를 해라. 우선은 본인이 리액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바 스크립트는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바 스크립트라고 하는 놈이 앞에 이름이 자바가 들어갔지만 자바랑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진짜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진짜 1도 없는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하지만 뭐 어쨌든 여기도 객체라는 개념이 있고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 비슷하게 막 점 찍고 막 쭉쭉쭉 이어지면서 그죠? 객체가 반환되는 형식이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그 1급 객체라는 말인데 네, 그 말이 참 저는 좀 웃겼어요. 1급 객체. 얘 보는 내내 좀 자바스크립트 책 간단히 보니까 그런 말 할 때 좀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건 뭐 여담이고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 언어 공부를 차라리 좀 제대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가 지금 상황이 보니까 프론트 개발자 숫자는 적고 백엔드 개발자가 이제 매우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SI 업체인데 만약에 이제 이 업체에서 인원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이 백엔드 개발자 뽑기가 프론트보다 상대적으로 적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프론트 개발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SI 좀 오래 하거나 이제 조금 작은 업체에서 이건 싹 다 외주를 심지어 주는 것도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싸다면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이 업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이 회사에 지금 본인은 왜 뽑혔을까?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샵 쓸 줄 알고 디자인 도구 쓸 줄 알고 이런 측면이 이걸 심지어 무려 2년이나 했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의 업무 능력 거기에다가 이제 개발자로서의 어떤 이해도 이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 질문을 해주신 분을 어떻게 봤을 것 같냐면 이 사람은 상당히 다양한 데 써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안 좋아요. 근데 그 기업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친구 여차하면은 기획 업무 지원 좀 해도 되겠네. 예. 아니면은 이제 기획자가 하시는 이제 화면 설계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만들면은 어떤 화면 설계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화면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시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시안 작업도 초안 시안 한 3개 만들면은 그 중에 1개 정도는 이 3개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1개 정도는 이 친구가 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여차하면 기획서에 그 템플릿 뭐 배경 이미지 하나 고치는 것도 해주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주 줄 때도 좋잖아요. 본인이 못해도 대충은 알잖아요. 잘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어떤 외주 협력업체한테 주든 아니면 프리랜서한테 외주를 주든 그럼 이 외주 쪽에서 이제 산출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산출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뭐 해요? 검증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 뭐 하라고 시킬 거냐? 이 산출물을 검증한 다음에 별 문제 없으면 이제 백엔드 쪽하고 붙이는 작업을 네가 해. 아마 그런 식으로 업무를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계신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 상황이 틀리거나 잘못된 거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정체성을 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반대로 이제 기획자가 되건 다른 뭔가로 내가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궁극에 가서는 내가 더 뭔가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풀리면. 근데 그게 아니면 자칫하면 이제 이도저도 아닌 꼴이 나면서 내 커리어는 망가지고 그냥 회사의 부속품으로 잘 쓰이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이 걱정된다. 그래서 좀 생각을 했던 게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C++ 계열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웹 프론트 개발자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리액트나 뷰를 구경은 해봤어요. 구경. 주변에 이제 리액트랑 뷰 책을 쓴 저자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이제 책 나왔다고 선물로 주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뭐 고마워요 아무개님 뭐 이거 이러면서 이제 좀 본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못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질문 주신 분. 일단 제가 좀 뒤져봤어요. 웹프론트 개발자들 어떤 이제 교육센터들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든 뭐 아니면 부트캠프든 그런데 봤더니 요 순서로 배우더라고요. 이제 몇 군데 뒤져보니까 대충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HTML하고 CSS 배우고 그 다음 기술 꼭 배우시더라고요. 다들 여기서 거의 출발들을 하시던데 그 다음 CS 이론 기초를 배우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뭐 기초적인 거 특히 이제 16진수 표기 같은 거를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컴퓨터 운영체제 얘기 좀 하고 뭐 이제 용어들 각종 용어 같은 걸 좀 이해하기 위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우시고 그 다음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정도를 배우는데 그걸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걸 6개월 안에 보통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깊이 있게 배우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좋든 싫든 jQuery가 아직까진 쓰이니까 요걸 또 배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백엔드들을 많이들 배우시던데 뭐 PHP를 배우는 데도 있고 사실 이걸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이제 node.js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물론 이제 간단한 게시판이라도 있고 뭐 어떤 서버가 있어야 거기에다가 내가 UI 입혀갖고 구동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엔드를 좀 진짜 말 그대로 간단하게라도 대충은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AJAX 뭐 아약스 뭐 어떻게 읽든 뭐 이거 저는 이제 AJAX라고 있는데 AJAX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JSON 같은 거는 이제 배워놔야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요런 거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시려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뭐 RESTful API로 콜을 하면 이제 날라오는 게 이제 콜 할 때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요 개념이 있고 데이터 형식 이러니까 요렇게들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쇼핑몰이 됐든 뭐가 됐든 프로젝트 하나 하고 이제 수료하시는 그런 커리큘럼이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살벌하게 무서운 거였냐. 요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일주일 CS 이론하고 뭐까지 해가지고 이거 2주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가 한 달 정도 배울 것 같고 예, 그 다음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백엔드니 뭐니 해가지고 뭐 하다 보면 중간 프로젝트 하나 나올 거고 리액트든 뷰가 됐든 다 배우든 그중 하나만 배우든 그럼 또 여기서 또 한 1, 2개월 날라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프로젝트 한 2개월 하면 끝나지 않을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좀 날림으로 공부하셨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지식은 막 배웠는데 다 떠다닐 거예요, 머리에서. 그게 뭐고 조립이 돼서 보여지는 느낌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뭘 공부하시는 게 좋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좀 교육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체성을 먼저 좀 결정을 하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른바 멀티 롤을 가지고 멀티 플레이어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거냐, 그게 이제 내가 갈 길이냐.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세모거든요. 확실한 자기 포지셔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기술에 대한 뭐 일정 수준의 이해를 갖는 거는 어느 직무를 가도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IT 쪽에서 뭘 한다. 백엔드 개발자라고 프론트 지식이 제로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용어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략적인 얘기들은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협력이 가능한 수준.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동료하고 협력 가능한,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 이제 대화는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전문 프론트 개발자가 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협력 관계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UI뿐만 아니라 UX에 관련된 얘기도 뭔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특수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이제 PWA라는 말도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방식, 그 다음에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앱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UI UX 쪽에 아예 특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뭐 고성능을 논하고 이러려면 또 웹 어셈블리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러스트 영상 같은 거 올렸는데, 이 러스트 같은 얘기 하다 보면 이 웹 어셈블리가 빠지지 않거든요. 또 고성능을 내기 위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 좀 특수화하시기 위한 트랙을 좀 타는 게 어떨까. 그래야 나중에 예 네카라쿠베를 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는 관리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셔라. 예, 관리 위주로. 그러니까 운영체제로는 공부하지 마시고요. C 언어 공부하지 마세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나중에 본인이 뭔가 돼서 막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 그럼 그때 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명령어들이 뭐 하는 거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공부를 좀 하실 것을 권해드린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미 어쩌면 공부 중이시겠지만 넓고 얇게 요거는 제가 뭘 해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늘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핵심 이런 기초 응용 두 개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특히 응용 쪽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기초편에서는 그 나중에 웹 서비스 구조론 같은 거 나오고 그러는데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전반적인 흐름이 보이니까 좋기는 해요. 근데 인프라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응용 쪽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프락시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제 뭐 운영하다 보면은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는 놈을 안 만날 수가 없고, 요 놈하고 이제 와스하고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얘가 이제 웹 서버를 타고 여기로 가든지 뭐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적인 어떤 이슈들을 이해하거나 이럴 때 이런 프락시가 뭐고 인라인 아웃 오브 패스가 뭐고 그 차이 정도를 모르면 이게 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응용이 본인에겐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자바는 좀 공부를 따로 좀 제대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디자인 패턴까지 좀 가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조금 깊은 이해를 가는 건 여기까지. 다만 이걸 절대로 C++로 하지 마셔라. 별로 도움 안 되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기에는 조금 지금 본인이 걷고 있는 길과 너무 연결점이 없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재밌는 부분인데, 이 OOP라는 게 이제 객체 지향이잖아요. 근데 이 객체라는 개념하고요, 이 DB 모델링을 공부해 보면은 요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보통 이 어떤 객체라고 하는 게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통 이제 테이블 하나로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서 모델링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테이블 단위로 빠진 애가 객체 하나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OOP 같은 걸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무엇을 객체화하지? 무엇을 객체화하는 게 정답이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정답 내기가 어려워요. 그건 초보자라서. 근데 경력자라고 하면 이제 무엇을 객체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알고 접근하죠. 경험을 통해서 객체화를 안 했다가 내가 이제 모놀리틱한 구조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던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경력, 이제 개발자로서 순수하게 OOP 개발자로서 경력이 한 3년 정도 되면은 그것에 대한 게 눈이 떠져요. 이제 무엇을 객체화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객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쪼개기거든요. 너무 잘게 쪼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뭉쳐놔도 안 돼요. 근데 어떤 특수한 이유 때문에 뭐 일부러 뭉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어쩌면 이미 SQL 문법 정도는 알고 계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하고 OOP는 좀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들인데 이걸 좀 공부해 두시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드립니다. 역시 뭐 제가 좀 개인적인 그리고 이제 메일에 주신 내용만 갖고 판단을 했고요. 뭐 이게 질문을 주신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 길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 이 성과를 내려고 공부를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을 수 있고요. 방금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적게 잡아도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이게 이제 정말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미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학습 이걸 병행하셔야 되잖아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여유가 되실까? 그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저는 그 UI UX 전문가로 특수하시는 방향을 가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주관적인 어떤 의견과 이런 상담에 대해서 이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